요게 다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우습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북한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망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간단해요. 이렇게 즐겁게 하면 돼요. 즐겁게. 아니 북한 수준으로 내려가서 양아치처럼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전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 수준으로 내려갑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요 풍선 작전으로 이걸 대규모로 하면서 나중에 민간인들도 여기 가세를 하고 어린애들도 하고 또는 뭐 동창회에서 산악회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부산에 사는 미국 사람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게 잘못 생각했다. 이 사람이 too old to fight. 싸우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 생각했다는 오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산 사람들이 한번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방법을 앞으로 1년만 지키면요 완전히 김정일이가 무너지든지 항복하고 나오든지 결정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잡게 됩니다. 1년만 근데 1년을 계속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을 1년 동안 계속하도록 하느냐 국민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국민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죠. 열렬히 지지해야 됩니다. 열렬히 지지한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취한 조치는 매우 옹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전쟁하면 어떠냐. 이게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벌써. 주식값이 떨어지면 야 경제 망친다. 일자리 없어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나오면은 대통령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법률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 다 눈 감아버리고 혼자서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국민들 뒷받침이 지지율에서 한 60% 이상은 유지가 돼야 돼요. 60%.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대결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 정부, 국민이 한덩어리가 돼요. 여기에 정치가 좋은 매개 역할을 해요. 우리 국회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아마 기대를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 국회, 미국 하원은 이미 지난주 초에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몇 대 몇으로 통과된지 아닙니까? 약 400대 3으로 통과됐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결의안을 상정도 못합니다. 우리가 당해놓거든. 이런 국회를 기대할 수 있느냐? 더구나 한나라당이 이 문제로, 천안함 문제로 싸우는 거 봤습니까? 한나라당은 대통령보다 더 용감하게 싸워야 될 정치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 언론을 자유가 없죠.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저 한나라당이 오히려 대통령 등 뒤에 가서 숨어있다. 이 한나라당 국회 희망이 없어요. 현재는 이런 문제에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로 해야 되는데 이 매개 역할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군, 대통령, 국군, 공무원 집단, 국민이 한덩어리라고 만들려면은 우선 대통령이 딱 목숨을 걸어야 되고 국군이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공무원이 얼마나 큰 집단입니까? 한국에서 군대를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돈이 전체 GDP의 25%를 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달달 외워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친구들한테 하고 가족한테도 하고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한 방향으로 딱 한 줄만 되는 거죠. 한국판 9.11 테러 주범 김정일을 이 기회에 골로 보내자 라고 딱 마음만 모으면 되는데 이 마음 모으게 하는 것은 대통령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있는데 아직도 이 설명이 좀 부족해요. 설명이 부족합니다. 설명 부족이면
납득이 안 돼요.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는 쉽게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2005년부터 남북관이 잘 지내기로 하고 영해를 통과시키도록 했는데 왜 느닷없이 막아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2005년에 제주와 부산항 사이에 북한배가 다니도록 한 것은 북한 상선에 대해서 허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무장 선박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실었는지를 확인을 할 권한이 있다. 근데 요새 북한배가 1년에 한 700회를 다니는데 우리 해경이 북한배에 대해서 뭘 싣고 갑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도. 그러면 당연히 배를 세우고 우리가 승선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반발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동안에 저 배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사일 실어서 날랐을지, 핵물질을 싣고 다녔을지, 아니면 의뢰를 싣고 다녔을지 모르는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저 북한 배들이 해양조사를 했을 겁니다. 해양조사. 요 측정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부산 앞바다, 동해안, 여기에는 지형이, 배제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다, 수온이 어떻게 바뀐다, 해류가 어떻게 바뀐다, 요걸 조사를 해가지고 요 자료를 잠수함 부대에 갖다 줬을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 작전에 아주 유리하게 썼을 겁니다. 잠수함은 물 밑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수온, 해류, 특히 제일 중요한 이 소금 성분의 변화 이런 것을 모르면 다닐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을 막은 것은 더구나 천안함 사건 이후에 막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적 조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도 설명을 해야 된다. 전쟁은 절대 안 납니다.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쟁 없어요. 전쟁 없습니다. 이 사태로 전쟁 없습니다. 아니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전쟁은 그 국가가 총동원되는 하나의 활동이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다 동원되는데 그 전쟁은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뭐 단순하게 포병이 앞에 나오고 공병이 앞으로 나오고 저 후방에 배치됐던 전투기가 그 휴전선 앞으로 계속 축차적으로 전진 배치되고 갑자기 통신이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다. 이렇게 아는 거는 48시간 전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전부터 왜냐? 전쟁이라는 것은 준비가 없어도 필요하고 기름도 좀 사가지고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기도 사오고 무기도 닦고 그 다음에 탄약도 꺼내가지고 좀 말리고 저 지하에 넣어놓기 때문에 탄약이 불발탄이 많아요.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인데 알 수 있게 돼 있고 김정일이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한국군을 상대로 전쟁하는 겁니까? 한미동맹군을 상대로 전쟁하잖아요. 한미동맹군을 상대로 전쟁해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아직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핵폭발 작전이 있다. 그것이 터질지 식전에서 터질지 안 터질지는 보장이 없어요. 최소한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폭탄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핵폭발 장치는 있다. 그래서 지하 실험은 할 수가 있다. 이걸 줄이고 해가지고 500kg 정도로 줄여야 미사일에 실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실전 배치가 됩니다. 안 그렇지 않고 그 트럭만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도 더구나 미국이 그보다 한 10,000배쯤 되는 10,000배 이상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럼 전쟁하면은 그날이 김정일 제삿날이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도 전쟁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김정일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요.